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술이 좋다 5편입니다. 5편에서는 미싱 박는 법하고 오바르크 사용하는 거, 그리고 미싱에 들어가는 노루발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걸 배워놓으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싱은 공업용 미싱이에요. 전문가들이 쓰는 미싱인데, 옛날에는 다 수동으로 해가지고 미싱을 박아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수동을 박아서 미싱을 이렇게 박았어요. 박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바늘대를 들고 이렇게 해서 실을 쪽가위로 절개를 했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커팅해주는 기계를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았을 때 발 뒤꿈치를 누르면 먼저 앞 발판이라고 하는데, 밑에 발판 앞으로 누르면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가. 그리고 뒤꿈치를 누르면 끝나는 데서 실이 끊어져요. 그냥 자동으로.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일하기가 불편했는데, 이렇게 작업하면서 불편했는데, 요즘은 자동 커팅 해주는 미싱이 나와서 사절 미싱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사절 미싱. 끝나는 지점에서 발 뒤꿈치를 눌러주면 절개가 돼서 자동으로 끊어져요. 그래서 일하기도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싱은 공업용 미싱이라고 그래요. 공업용 미싱인데, 이런 공업용 미싱을 사용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밑실이 있어요. 밑실을 여기 통과해서 감아서 빼서 이쪽에다 감아 놓으면 미싱을 박을 때 자동으로 감깁니다. 밑실 감는 기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기계마다 다 틀립니다. 옆에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안 달려 있을 때 송곳에다가 밑실을 넣어 가지고 바퀴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대주면 같이 돌아가면서 밑실을 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밑실을 감을 때 이렇게 감으면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밑실은 보통 감는 기계 옆에 달려 있는 것으로 밑실이 감깁니다. 그러면은 밑실이 어느 정도 차면은 자동으로 끝나갖고 탁 떨어져요. 이렇게. 밑실 끼는 법은 어렵지 않고, 모든 미싱은 거의 다 같아요. 약간 위치만 다르지. 그리고 이번에는 미싱 옷실 끼는 거, 바늘대에 따라서 끼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첫 번째 바늘대에 들어가는 실이에요. 실은 여기 저 조리개가 있어요. 조리개, 조그만한 조리개. 그리고 조리개 밑에 구멍 있는 대로 밑줄을 빼주고, 그리고 장력 조리개라고, 이게 이제 스프링이 돼가지고 그 스프링을 풀어주면은 조여주는 맛이 풀리고, 강하게 돌리면은 조여주는 맛이 강해집니다. 이걸로 실 조시를 맞춰요. 이 부분이 미싱에서는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밑을 여기에 보면은 쳐주는 게 있어요. 스프링 사이에 끼어가지고 밑으로 빼면 됩니다. 스프링. 그리고 나서 위로 가서
위에 한번 통과하고 밑으로 들어가서 통과하고 바늘대 위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또 여기까지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늘을 끼우면 돼요. 바늘을 끼우면 되는데 바늘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바늘이에요. 미싱 바늘. 바늘은 두꺼운 바늘이 있고 얇은 바늘이 있어요. 두꺼운 바늘은 14방, 19방, 18방 그렇게 하면 8방 정도 되면은 두꺼운 실을 사용하고 9번, 7번 정도면은 얇은 실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을 갈아 끼워주고 또 큰 바늘, 작은 바늘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늘에 보면은 바늘대에 보면은 여기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를 풀어주면 바늘이 빠져요. 빠는데 여기 실 들어가는 부분이 바늘에 보면은 여기 홈이 있어요. 홈 방향이 이렇게 돼야 돼요. 실 들어가는 방법이. 그리고 나오는 데가 속으로 파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져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들어가야지 실 조시도 잘 나오고 미싱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들어가면은 미싱이 안 박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처음 하신 분들은 실이 안 박히는 이유가 바늘을 잘못 꼽아가지고 실이 안 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윗실이 끝났습니다. 바늘 끼는 법도 끝났고 큰 바늘, 작은 바늘인데 두꺼운 바늘, 얇은 바늘이 있어요. 두꺼운 바늘은 두꺼운 실을 사용했을 때 두꺼운 바늘로 쓰면 되고 얇은 원단을 사용했을 때는 얇은 바늘로 쓰면 됩니다. 얇은 바늘은 보통 9방이라고 9방. 그리고 두꺼운 실은 16방, 18방 그렇게까지 씁니다. 청바지 같은 거 쓸 때요. 다음은 밑실입니다. 밑실은 여기를 열어주면은 되는데 미싱을 제낄게요. 제끼면은 여기에 보면은 북집하고 북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만지면은 제껴지고 펴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제껴진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기면은 밑실이 튀어나와요. 밑실이 튀어나오고 이 튀어나온 밑실을 이걸 놓고 이걸 빼면은 속에서 북알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북알, 북집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꼽았을 때 여기서 한 바퀴를 돌려서 이쪽 구멍으로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면은 실 조시가 조금 빡빡한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사가 하나 있는데 이 나사는 풀어주는 역할이 있고 실을 조여주는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면은 실 조여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렇게 알을 집어넣어서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구멍으로 빠져나왔을 때 이 상태가 여기 이것도 약간 풀린 상태예요. 약간만 더 조여주면 돼요. 느낌으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실 조시 맞출 때 실 조시를 잘 맞추려면 이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딱 좋아요. 흘러나올 정도로. 그리고 밑실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일단 화면상으로 보기 좋게 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일단은 미싱을 제껴 놓고 여기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오른손으로 벌려주고 윗실은 뒤로 제껴서 이거를 그대로 꼽아주면 됩니다. 옆으로. 그러면은 밑실이 들어갔어요. 안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 바퀴로 한 바퀴 돌려주면, 미싱 바퀴를 한 바퀴 돌려주면 밑실이 위로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미싱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미싱을 한번 박아 볼게요. 실을 커팅을 했는데 아래 위에 실이 있죠. 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 조시가 안 좋은 편이에요. 실 조시가 왜 안 좋냐면 여기 보면은 위에 빨간 실이 일부러 실 칼날을 제가 틀리게 했습니다. 원단하고 틀리게. 위에 빨간 실이 이쪽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쪽은 보기에 괜찮은데 이쪽은 실 조시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밑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실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실을 약간 강하게 해주면 이 부분이 없어져요. 처음에 여기 박았을 때는 약간 위에 실이 밑으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더 나아졌어요. 왜 그러냐? 윗실에서 강하게 조여졌더니 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윗실로 잡아 당겼어요. 잡아 당기다 보니까는 실 조시가 훨씬 이쁘게 떨어져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미싱을 박을 때 여기에 보면은 실 조시가 위에 있게 빨간 게 튀어나왔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밑실이 강하고 윗실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윗실을 좀 강하게 조여주면 이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이 부분 같이. 지금 현재 이 조시도 약간 윗실이 더 조여져야지 약간 조시가 더 이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도 빨간 실이 안 보이고 이쪽에서는 검정 실이 안 보여요. 대신에 여기에 장력 조리개를 강하게 조였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강하게 조였을 때는 밑에 있는 밑실이 이쪽으로 약간 튀어나온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너무 강하게 조이기 때문에 밑실이 위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 조시는 미싱을 박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실 조시는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 조시를 일단은 맞춰놓고 미싱을 시작하는 게 좋은데 실 조시를 안 맞춰놓고 미싱을 시작했을 때 나머지 옷을 완성했을 때 다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실 조시는 장력 조리개가 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거는 윗실이고 아까 밑실을 드라이버로 풀어줬던 거는 밑실을 강하게 조여주고 풀어줌으로 인해 실 조시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싱 박으신 분들이 실 조시는 기본적으로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관등이 있는데 어두운 것 할 때 안 보이기 때문에 현관등 설치를 하나 더 했어요. 현관등 설치를 하나 더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즘은 이렇게 미싱을 박다가 후진하고 도매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요. 도매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을 눌러주면 후진을 해요. 이 부분을 후진을 하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것도 후진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후진. 그리고 강하게 잡아줄 때는 이렇게 후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멀리 있는 거고 여기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장수 할 때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매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그리고 이제 미싱 바늘이 이렇게 박으면은 자동으로 박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미싱 바늘이 올라옵니다. 올라왔을 때 이거를 뺄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미싱이 안으로 꼽아져 있으면 속에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일하기 좋은 방면이 있고, 만약에 미싱 바늘이 꼽아져 있을 때 속으로 깊이 자동으로 꼽아져 있게 설치를 해놨어요. 꼽아져 있을 때는 원단을 돌릴 때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박혀있는 미싱 바늘이 속으로 박혀있는 상황으로 미싱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여기 S자를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바늘 표시가 있죠. 이 바늘 표시를 한 번 더 누르면 바늘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미싱 박으면 여기서 고정을 시켜버리면, 올라와 있는 걸로 고정시키면 미싱이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미싱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돌릴 때 여기가 틀어져요. 옷이 끝에 조정했던 게. 그럼 여기 한번 딱 쳐주면 또 이거 들어가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번 누르면은 미싱이 박히고, 두 번 눌러가지고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 미싱이 박혀 있는 거, 안 박혀 있는 걸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위 표시가 있는 거는, 컴퓨터 미싱은 어떤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미싱은 가위 표시를 하면은 뒤꿈치를 눌렀을 때 커팅이 되고 자동으로 실이 절개가 됩니다. 절개가 되는데, 절개하기 싫을 때는 여기 한 번 더 눌러주면 절개가 안 돼요. 뒤꿈치를 눌려도. 그러면은 쪽가위로 미스를 따야 됩니다. 그리고 절개되는 사절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은, 이렇게 미싱을 박았을 때 커팅했을 때 실밥이 거의 없어요. 그래야 깔끔하게 일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기계를 자동 커팅된 기계, 사절 미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미싱 중에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나는 지점에 도매해 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 번 누르고 두 번 눌렀어요.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는 첫 번째 출발할 지점, C하고 D는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 끝나는 지점을 두 번 눌러줬을 때 끝나는 지점 이제 갑니다. 끝에 도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뒤꿈치를 쳐주면 돼요. 발 뒤꿈치를 쳐주면은 도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매가 왔다 갔다 3번을 했어요. 3번. 그리고 출발할 때도 도매되게 여기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출발할 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A번을 눌러주면, A번을 눌러서 플러스를 하면은 3이 되죠. B번을 눌러서 플러스 하면 또 3이 되고, 또 3이 되고, 3이 되는데, 아까는 2로 됐는데 두 땀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번에는 3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매되는 실 부분이 더 길게 끝나는 지점하고 시작하는 지점들을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이 도매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장수나 일을 여러 장 할 때들은 수량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샘플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아예 도매를 사용 안 하고 진행을 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사용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고급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도매를 사용 안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도매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는 미싱하신 선생님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피스 혼솔 지퍼예요. 이거는 혼솔 지퍼는 노루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잠깐만 하고 구체적인 지퍼 다는 거는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혼솔 지퍼에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퍼면 벌어지는 게 있어요. 혼솔 지퍼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대리미로 일단은 펴줘야 돼요. 펴서 작업이 들어가야지 혼솔 지퍼를 달 수가 있어요. 혼솔 지퍼는 노루발 사용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혼솔 지퍼는 노루발 사용하는 것만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혼솔 지퍼를 다리미로 달았는데 그 접어졌던 부분이 완전히 펴졌습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펼 거예요. 일단은 위에 부분만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쇠지퍼 다는 건데 쇠지퍼 다는 노루발이 있어요. 이 노루발을 달기 위해서 쇠지퍼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원단인데 이 원단은 바이어스로 자를 거예요. 왜 바이어스로 자르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납바라는 게 있어요. 납바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납바를 사용할 때 바이어스 원단을 잘라서 여기다 끼워 물려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를 어떻게 자르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이어스 넓이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약 2.5mm 정도 돼요. 2.7m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 넓이를 똑같이 잘라주면 이 납바하고 맞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게 더 좁은 것도 있거든요. 좁으면은 좁게 잘라주면 됩니다. 바이어스를. 여기는 1.5, 1.7mm 중 3mm까지 잘라도 돼요. 3cm까지. 3cm까지 잘라서 해리를 자를 겁니다. 3cm까지 해리를 자를 겁니다. 3cm까지 해리를. 그리고 이 납바 종류는 넓은 거는 여기가 넓고 좁은 건 좁아요. 그러면은 바이어스 자를 때 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꼬여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서 여기 사이즈를 재주면은 해리 사이즈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3cm이기 때문에 3cm로 바이어스를 자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원단에 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이면은 이쪽이 세로결, 이쪽이 가로결입니다. 그러면은 가로결하고 세로결을 이렇게 사각으로 그려놓고 여기에 꼭지점, 삼각되는 꼭지점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정바이어스가 돼요. 그리고 항상 바이어스를 사용할 때는 정바이어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바이어스로 잘라주면은 해립감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립감. 왜 정바이어스를 사용해야 되냐? 약간의 비바이어스가 있어요. 비바이어스는 약간 덜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덜 늘어나면서 이를 완성해 주면은 해립감이 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장 잘 늘어나면서 정 90도 각에 정바이어스를 사용합니다. 정바이어스는 이렇게 잘랐던 부분에 정각을 만들어 주면 돼요. 바이어스 각으로. 그리고 비바이어스는 보편적으로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두 개를 합쳐 가지고 3cm 시접으로 자릅니다. 3cm. 이거는 여러분한테 납바 사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기계 사용하는 법 때문에 이거를 자르는 겁니다. 3cm. 여기에 보면은 거의 같아요. 여기서 여기 넓이가 해리 넓이에요. 여기는 똑같은 납바인데 여기서 여기 간격이 좁죠? 좁았을 때는 이 정도 간격으로 잘라줘야 돼요. 이 납바를 사용할 때는. 그러면은 1cm 정도 적게 자르면 됩니다. 여기서 이 넓이. 그리고 이 넓이는 더 넓어요. 이 넓이는 센치로 계산하면은 약 4cm예요. 그러면 이거를 4cm로 해서 잘라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해리가 됩니다. 좀 이따가 박으면은 왜 그렇게 잘랐는지 구체적으로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어스를 자릅니다. 납바 사용하는 법이에요. 정바이어스. 다음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보면은 재미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 보면은 세로하고 가로결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갖다 합치면 정확하게 합쳐서 다려주면 이 부분이 정바이어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정바이어스가 돼서 이렇게도 보통 잡아서 넓이대로 이렇게 그래서 자릅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2.5cm 넓이로 이렇게 하면은 이쪽도 바이어스가 나옵니다. 바이어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바이어스는 자르면 됩니다. 미싱은 땀수가 있습니다. 땀수. 땀수는 뭐냐 하면은 1cm 2.5가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1인치거든요. 2.5가. 1인치인데 2.5 안에 땀수를 9번을 넣어라. 아니면은 땀수를 12번을 넣어라.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스대치 때릴 때 보면은 스대치들은 땀수를 넓게 놓고 그냥 일반 봉제할 때는 땀수를 좁게 합니다.
그래서 땀수 조절하는 거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여기 돌려주면 0번이 땀수는 그대로 서 있는 거고 1.5, 2cm 등등등 있어요. 3 있고. 근데 보통 이 정도 놓고 씁니다. 이걸 돌리면은 땀수가 좁아지고 넓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굵은 실 박았을 때는 땀수를 좀 넓게 넣는 거고, 그리고 일반 봉제, 고급 일을 할 때는 땀수를 약간 촘촘히 진행합니다. 촘촘히. 땀수가 너무 넓으면은 미싱이 싼 봉제가 돼요. 그리고 땀수가 좁으면은 고급 봉제가 되고, 그리고 땀수가 넓으면은 미싱을 빨리 받기 위해서 넓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받기 위해서. 근데 땀수를 촘촘히 하면은 미싱이 더 빨리 진행이 안 되죠. 대신에 봉제는 고급스럽습니다. 땀수는. 그래서 땀수도 보실 줄 알아야지 이 미싱이 잘 박힌 건지 안 박힌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땀수. 그리고 이제 다음은 노루발 사용하는 건데, 첫 번째로 아까 바이어스 잘랐던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납바라고 그래요. 납바. 그리고 이거는 해리 작업을 해주는 기계예요. 그리고 이거는 납바치는 노루발이 있는데, 노루발은 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노루발. 이거를 풀고 조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보면은 침판이 있어요. 침판. 여기를 드라이버로 풀어주면 침판이 들립니다. 침판. 이거는 옆에 놓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침판이 하나 있어요. 미싱하고 맞는 침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놀이발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발도 갈아줘야 됩니다. 옆에 보면은 나사가 있어요. 나사를 풀으면 놀이발이 풀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놀이발 이렇게 당겨서 다시 조여줍니다. 모든 기구는 안 해봐서 사용 못한 거지, 해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거를. 그리고 밑에 여기 노루발을 바꾸니까 여기가 딱 맞죠. 그리고 바늘 바퀴를, 미싱 바퀴를 한 바퀴 돌려주면 밑실이 다시 튀어나와요. 이걸 빼줍니다. 위로. 이대로 조여버리면은 실이 끊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사를 다시 조여줍니다. 조여줍니다. 아까 바이어스로 잘랐던 거, 이거를 사이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사이에다 넣고 이 사이에 원단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뒤로 제끼면 해리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해리 작업이 가능한데 일단은 미싱으로 한번 박아봅니다.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자,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안쪽으로 감싸주고 뒤쪽으로.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냐? 시접이나 겉에 해리 작업할 때 하는 건데, 여기다 한번 쳐볼게요. 여기 보면은 납바가 중간에 들어가는 홈이 있어요. 홈 사이에 원단을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긋고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부속 같은 거, 그 납바 같은 거, 모든 게 을지로 사가에 가면은 다 판매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뒤에는 어때요? 뒤에는 일부러 실을 지금 다른 실로 써서 표시나게 했습니다. 이쁘게 나왔죠? 이게 납바 작업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해요. 옷 할 때나. 그리고 스커프 할 때나 속 시접 처리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봉제 기법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연습해보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을지로 사가에 보면은 납바집이라는 간판이 많아요. 거기 가면은 이런 납바를 두께별로 미리수대로 다 만들어줍니다. 한 번 더 넣어서 박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납바 사용하는 원단은 보통 배색으로 쓰고 싶을 때는 배색으로 써도 되고, 얇은 원단 쓰고 싶을 때는 얇은 원단 쓰고, 그거는 이제 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이 기법 갖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고 봉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이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제껴주면 나옵니다. 다시 반대편 쪄볼게요. 여기 보면은 사이에 홈이 있습니다. 홈 사이에 원단을 집어넣으면 이 사이에 양쪽으로 감싸면서 이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은 이렇게 꼬이거나 놓임이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꼭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게 길게 쳤을 때는 미싱으로 이 부분의 이 헤리끼리 여러 개를 합쳐서 주면은 이게 연결고리가 되면서 길게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고 하면서 이게 사선으로 연결이 돼요.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미싱을 박으면 합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길게 안 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서 보면 한번 잡아주면 더 좋아요. 왜 그러냐? 당기지가 않아요. 훨씬 이쁘고 편안하게 나옵니다. 돌아가는데도 가능해요. 돌아가는데도. 여기 한번 돌아가는데 한번 해볼게요. 왜 바이어스를 사용하냐 하면은 바이어스 원단은 돌아가는 역할을 잘해줘요. 보통 제결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잘 돌아갑니다. 이쁘게. 이 미리수는 8mm 정도 돼요. 근데 4mm짜리도 있고 5mm짜리도 있고 10mm짜리도 있고 더 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만 알아도 많은 옷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손으로 쌌어요. 의상실과 양복점 같은 데는 손으로 일일이 꺾어가지고 미싱을 박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미싱 박는 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게 개발이 돼서 나왔습니다. 납바하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지퍼 다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처음으로 기계를 다시 만져야 돼요. 이거 두 가지를 사용해서 놀이발까지 바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사용해서 미리수대로 다 나오고요. 처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놀이발이 이겁니다. 놀이발은 노루의 발하고 똑같이 생겼다 해서 노루발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놀이발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외놀이발이라고 혼솔지퍼 타는 놀이발입니다. 혼솔지퍼 타는 놀이발. 지금 보여주는 기구들은 을지로 사가에 가면은 다 팝니다. 약 3,000원 정도?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면은 다 사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놀이발이 공업용 놀이발이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고, 미싱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 미싱을 사진 찍어 가지고 가시면 그 사진 보면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놀이발을 맞춰 줄 겁니다. 이건 혼솔지퍼예요. 혼솔지퍼. 지금은 지퍼 다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노루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퍼 다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에 차분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외놀이발입니다. 외놀이발은 혼솔지퍼 다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놀이발은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오른쪽 거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왼쪽은 또 특수하게 쓸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외놀이발은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해요. 외놀이발은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하고, 아까 여기 혼솔지퍼는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이거 폈는데, 편 이유 중에 뭐냐면은 여기 안 편 데는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놀이발이 여기 끝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솔지퍼를 달기 위해서는 다리미로 펴가지고 혼솔지퍼 외놀이발이 받기 편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다리미로 달인 거고, 왜 이 놀이발은 안 되냐 하면은 평놀이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놀이발은 이걸 박으면 삐틀빠틀 해갖고 틀어져요. 그래서 외놀이발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놀이발은 일단은 지퍼 달 때 펴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미싱으로 박습니다. 이렇게 박으면 끝끝이 들어가요, 미싱이. 미싱 박기도 좋고 끝끝이 박히면서, 혼솔지퍼는 특징이 뭐냐, 지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옷을 완성해 놔도
꾸준히 하고요. 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이 됐어요. 지포가. 반대편 또 받겠습니다. 반대편은 이거 다 제껴 놓고 가장 편안하게 펴갖고 박을게요. 끝에 항상 도매를 해줍니다. 앞뒤 빡고 이렇게 도매를 안 해주면 풀려요. 이렇게 해서 혼솔지포 다는 노루발이 필요합니다. 노루발이 양쪽으로 있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포를 올렸을 때 이런 옷이 나옵니다. 지포가 안 보이죠? 혼솔지포 다는 거. 이 혼솔지포 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외노리발이 있어야 됩니다. 외노리발. 그래서 외노리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은 스대지 박는 법. 스대지 박는 법은 일단 외노리발을 빼고 이 노리발은 지금 평노리발에 비해서 여기서 여기 간격이 이게 좁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지포를 다는데 새 지포입니다. 이런 지포를 다는데 이 노리발로 박았을 때는 여기서 여기 간격이 너무나 벌어지기 때문에 완성해 놓으면은 이 정도로 벌어져요. 너무 보기 싫어요. 그리고 쪽노리발로 이거를 박았을 때 지포 다는 노리발로 이 끝끝이 박았을 때 박으면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지포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원단이 걸려서 이 혼솔지포 다는 노리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중간 정도 넓이 노리발이 있습니다. 이 노리발로 했을 때 여기서 약간 떨어져요, 간격이. 근데 보편적으로 이걸 올려놓고 박으면 이 턱지기 때문에 미싱을 정확하게 일정하게 못 박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좁은 노리발이 있어요. 8분의 1 정도. 한 3mm 정도 양쪽. 3mm 정도 되는 간격의 노리발이 있는데 이 노리발로 했을 때는 지포를 약간 간격만 띄고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쁜 퀄리티의 지포를 다는 게 답니다. 이 부분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포 달 때는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융통성을 미싱 박으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하면 됩니다. 고정관념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건 없어요. 일이라는 게. 이거는 지포 다는 것, 새 지포 다는 거예요. 시접을 이렇게 박았는데 끝끝이 지포 끝에다 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은 시접으로 일단 꺾어서 박아주면 누구야?
이렇게 박아주면 지포가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포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도 편하고. 이런 놀이발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박는 간격이 일정하게 박혀요. 지포 놀이발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박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스대치 놀이발이에요. 스대치 놀이발. 스대치 놀이발은 왜 사용하냐? 스대치 넓이를 일정하게 박기 위해서는 눈찜작으로도 박을 수 있지만은 노루발을 사용하면은 훨씬 정확하고 빨리 박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라이버로 다시 재주면 됩니다. 풀었다 쟀다. 놀이발은 왔다 갔다 풀었다 쟀다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끝 스티치 놀이발은 이러한 부분에 스티치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티치 놀이발을 사용하면은 훨씬 일정하고 이쁘게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끝 스티치 놀이발이에요. 전혀 틀어짐이 없이 일정하게 박히는데 그냥 일반 놀이발로 박으면은 일정하게 박을 수는 있지만은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이게 끝 스대치 놀이발입니다. 한 1mm 정도 돼요. 1mm 정도 넓이가 되고, 다음은 좀 더 넓은 거, 약 4mm에서 5mm 정도 되는 놀이발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끝까지 조여져야 돼요. 꽉. 이렇게 해서 두 줄 스대치 놀이발입니다. 두 줄 스대치 놀이발. 그래서 보통 두 줄 스대치 놀이발 되어 있는 것들이 옷들이 많이 있죠. 그런 옷들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손으로 눈찜작으로 박은 것보다 놀이발을 사용하면은 훨씬 일정하고 이쁘게 옷을 봉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발 족이라는 게 있는데, 끝스대치 놀이발, 5mm 놀이발, 7mm 놀이발 또는 1cm 놀이발이 있습니다. 요즘은 장비가 좋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일 만드는 게 지혜롭고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놀이발은 거의 같아요. 넓이가 아까 썼던 거하고. 그래서 이런 놀이발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은 훨씬 일하는데 편리하고 편하다. 다음은 미스맞기 많은 놀이발이 있어요. 미스맞기 많은 놀이발이 뭐냐면은 스카프, 브라우스 밑단 박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넓이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놀이발이냐 하면은 미스맞기 놀이발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얇은 원단입니다. 끝에는 아무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대끼예요. 시접이 없어요.
이거 약간 당겨주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말립니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말려가지고 이쁜 옷이 나옵니다. 스카프, 블라우스 밑단, 원피스 밑단, 훌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걸 사용해요. 이게 마라바끼라고도 그러고 미스마키 놀이발이라고 그래요. 이 미스마키 놀이발도 그때그때 넓이가 다 틀리게 나와요. 더 넓은 거는 5mm짜리도 있고 뭐 1cm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하는데 훨씬 빠르면서 이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놀이발이 없으면 다 손으로 꺾어서 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여기 보면 뒤에서 잡아주면 훨씬 좋아요. 뒤에서 잡아주면 이쁜 퀄리티가 훨씬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말아박아 주는 거, 미스마키 놀이발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놀이발을 사용 안 하고 벤놀싱이라고 있어요. 시장에 가면은 벤놀싱을 조금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끄트머리를 그 결대로 잘라내요. 결대로 끝쪽 잘라서 버리고 여기서 한 2줄 정도 풀어주면 됩니다. 한 줄, 2줄 정도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미스맞기 많은 방법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기구를 사용 안 하고 말아박는 겁니다. 여기가 거치예요. 그리고 기존에 썼던 놀이발로 교체를 합니다. 이 부속은 오비 벤놀싱이라고 시장에 가면은 부자재 파는 데 가면은 동대문 종합시장 가면은 1층에 팔아요. 오비 벤놀싱.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거를 끝에다 대고 일단은 박아요. 이것도 너무나 많은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연습해 보시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배울 때는 너무 신기해 가지고 재미도 있고 연습을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끝에다 대 가지고 벤노싱 그 풀어준 데 있죠. 풀어준 데 풀어진 만큼 박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2번 말리면 아까 미스맞게 말아준 그런 현상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끝으로 박아주면 돼요.
이게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미스마키 놀이발 아까 보여줬던 거 이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끝에 한번 말렸던 자국들이 두꺼워 가지고 끝이 안 예쁘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끝에 두꺼워도 잘 넘어가고 미싱이 이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고급 봉제는 기계 사용하는 것보다 이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카프를 만들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 끝부분이 이 기계로는 잘 안 나와요. 여기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몇 겹이. 근데 이걸로는 잘 나와요. 사각이 정확하게. 그리고 원단을 잡아 당겨주면 돼요. 끝끝이 원단 끝끝이 박아주면 돼요. 원단 끝끝이. 여기 뱃놀이 박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다니면 빠져요. 그리고 이거 3면이 지금 현재 미스맞게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짧으면 이걸 잘라내서 연결해 주면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2줄 정도 풀었어요. 2줄. 하나, 둘. 만약에 더 두껍게 하고 싶으면은 한 4줄 정도 풀면은 더 두껍게 말립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안 말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어주는 거예요. 실밥은 깔끔하게 따야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또 한번 끝에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은 항상 도매를 해줘야 돼요. 도매를 해줘야지 안 풀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스커프가 하나 생긴 거예요. 손수건이. 이거는 서링 놀이발입니다. 서링은 뭐냐면은 옷을 이렇게 주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손으로 일일이 잡으면은 이쁘게 잡히고 좋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링 놀이발을 많이 사용합니다. 서링 놀이발. 보편적으로 옷을 할 때 항상 실 컬러는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일부러 실 컬러를 안 맞춘 거는 보기 좋으라고 먼저 안 맞추고 그냥 하는 거예요. 서링 놀이발은 끄트머리만 들고 뒤에가 들려 있어요. 한번 미싱 박아 볼게요.
평범한 옷이 사령이 잡혀서 자동으로. 여기 사령을 잡아주는 놀이발입니다. 이 사령 놀이발은 여기 뒤편에 보면은 나사가 하나 있어요. 이 뒤편에. 이 나사를 돌려주면은 더 사령이 많이 잡히기도 하고 덜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놀이발을 돌려주면서 이게 가면 갈수록 서요. 서면서 이 사령을 적게 잡고 싶으면 적게 잡고 많이 잡고 싶으면 많이 잡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실조실을 많이 당겼을 때, 강하게 눌러줬을 때 장력 조리개로 이렇게 강하게 실을 당겨주잖아요. 윗실을 당겨줬을 때 사령이 또 많이 잡혀요. 이렇게 해서 사령 놀이발이 있다. 셔링을 한 번 더 잡아 보겠습니다. 양쪽 잡아주면은 또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사령 놀이발. 사령 놀이발도 기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잘못 사용하면은 여러 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놀 정도로 그 기능을 이해하고 진행했을 때, 일할 때 훨씬 좋은 퀄리티, 이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령이 잡혔어요. 두 군데가. 나름대로 괜찮죠? 이쁘게. 그래서 사령 놀이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뚝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일자인데 여기 공간이 비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것도 시중에 나가면 한 집에서 다 팔아요. 을지로 사가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사령 놀이발. 여기 뒤에 나사를 재주면 여기 각도가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사령이 더 잡히고 덜 잡히고 합니다. 그리고 조시로 풀었다 당겼다 하면서 사령이 더 잡고 덜 잡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멍이 박혀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이 부분을 앞으로 뺍니다. 빼야지 바늘이 통과가 돼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박아버리면 바늘이 우두둑 부러져요. 그리고 이걸로 조여주면, 사령이 왜 잡히는가 하면은 여기하고 턱이 있어요. 턱 때문에 실 조시에 따라서 사령이 잡힙니다. 간다. 이 사령 놀이발은 일자로 앞부분만 그 턱이 있어요. 턱. 이 사령 놀이발은 조금 기능이 틀리죠. 이 앞전의 것보다. 이것도 사령을 중간에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령이 또 잡혔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노루발 기능을 가지고 봉제를 했을 때
훨씬 편하고 이쁜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노루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바르크 설명드릴게요. 이 기계는 니오노바입니다. 니온노바. 그냥 오바르크가 있고 니오노바가 있는데, 니오노바는 오바르크도 사용하고 니온노바로도 사용합니다. 니온노바는 뭐냐? 니온노바는 앞에 보면은 바늘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바늘이 2개 들어가 있어요. 한 3, 4mm 간격으로 2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은 4개가 들어가요. 니오노바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다이마루 할 때 쓰는 거예요. 다이마루 할 때 니오노바로 씁니다. 그리고 바늘을 하나 뺐을 때 그냥 오바르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2가지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은 니오노바를 썼을 때는 바늘이 2개 들어가기 때문에 실이 4가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오바르크를 썼을 때는 하나를 빼면 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실이 찡겨져 있는 거는 니오노바 실이 찡겨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니오노바를 치겠습니다. 이거는 노루발 들었다 뺐다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물어줘야지 노루발이 안 움직입니다. 자, 니오노바를 칩니다. 여기다 쳐야 되겠다. 비치게. 니오노바는 오바보다 한 3mm 정도 간격이 넓어요. 3mm 정도 간격이 넓기 때문에 약 7mm에서 8mm 정도 간격을 먹습니다. 이거를 2장 놓고 쳤을 때는 2장 놓고 쳤을 때는 두 장 놓고 칩니다. 앞에 그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니오노바 실조시는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앞뒤에 이쁘게. 근데 이 실조시에 따라서 봉제 퀄리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실하고 두 번째 실이 어떤 실이냐 하면은,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들어가는 이 실이고, 마지막 거는 마지막 게 이거고 여기고, 중간에 들어가는 이 사이에 걸려요. 이 사이에. 그래서 실 조시를 맞출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실이 어떻게 쓰인가에 따라 틀려요. 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실을 우리가 조시를 풀어줬어요. 그냥 이거는 장력 조리개인데 실 조시를 풀어주는 겁니다. 실을 꽉 안 눌러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조시가 나온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쳤던 조시보다 훨씬 안 좋죠. 모양이. 이거를 볼 줄을 알아야지 일이 잘 나오는 일인지 못 나오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미싱을 했을 때, 완성했을 때 너무나 지저분한 옷이 나와요. 완성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오바르크 실조시나 니오노바 실조시를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지 안 좋은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봉제 퀄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몰랐을 때는 봉제 퀄리티가 좋게 나왔는지 안 좋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조시가 안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오바르크를 쳤을 때 옷이 이쁜 옷이 안 나와요. 방금 같이 처음에 조시같이 이거를 조여줬을 때, 이거하고 다시 또 쳐서 보여드릴게요. 장력 조리개를 처음과 같이 조여줍니다. 조여줬을 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거하고 이렇게 나온 거 퀄리티가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죠. 그래서 실 조시, 니오노바 조시를 볼 줄을 알아야지 봉제를 이쁘게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실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죠. 첫 번째 실이 풀려 있는 상태였을 때 확인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이 풀려 있을 때는 이게 느슨하게 돼 가지고 이런 조시로도 가끔 가다가 봉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잡아다녀 보면 다 벌어져요. 옷이 다 벌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옷이 쌈봉제 되고 옷이 엉망인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실조시를 잘 맞춰 놓고 기계를 사용해야지 옷이 고급 옷이 나오고 소비자들이 입을 때 문제 없는 옷이 됩니다. 니오노바나 오바르크는 초보자들이 실 끼우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적인 옷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상의 퀄리티는 뭐냐면 일단은 실 조시가 좋아야 돼요. 지금 이 상태는 여기 기계를 보면은 이렇게 올려놓고 내려놓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위로 올라가 있을 때 이거를 조여 가지고 미싱을 박아 볼게요. 지금 이거는 박았는데 여기가 다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보통 다이마로는 일반적인 실조실을 치고 했을 때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면은 옷 사이즈도 늘어나고 전혀 보기가 싫죠. 근데 오바르크 실조시 맞춘 장치 중에 하나가 이게 내려가면은 이걸 내려줬을 때 안 늘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내리면 내릴수록 늘어나지가 않아요. 아까는 최고 위에다 놨는데 이번에는 약간 밑으로 내려서 한번 쳐볼게요. 그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지 될 기본 상식이에요. 자, 이번에 칩니다. 이거는 안 늘어났어요. 훨씬 이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계 안에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퀄리티는 보고 어떻게 진행해라 라고 설명해 줄 줄 알아야지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목구리 한번 더 쳐볼게요. 이렇게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이렇게 안 늘어나고 패턴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노바는 이런 식으로 퀄리티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기계가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훨씬 이쁜 다이마루 티셔츠나 봉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마루 할 때 니오노바에 관한 부분이고, 이번에는 오바르크, 일반 옷 오바르크 작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니오노바를 가지고, 자, 이거를 빼고, 오바르크는 미싱을 세 가지를 갖고 합니다. 실을 미싱 실을 세 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늘은 위에 있는 바늘을 하나 사용 안 하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왼쪽에 있는 실을 따서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를 절개를 묶어놔요. 묶어놨을 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원단에다 하는 겁니다. 어떤 기계든 미싱 오바르크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미싱을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 조실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실 조실을 맞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오바르크는 바늘이 하나 빠지니까 여기서 여기 간격이 좁아졌죠. 이거는 니오노바 칠 때는 간격이 한 3mm 정도 컸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오바르크를. 일반 봉제 사용할 때 이 오바르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끝에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오바르크를 쳐줍니다. 정장 옷들, 여성복, 남성복 만들 때 이렇게 오바르크를 쳐줍니다. 사면으로. 오바르크 실은 여기 중간에 있는 실은 바늘에 안 끼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간격이 좁아지면서 좀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반 옷 봉지할 때는 오바르크, 다이마루는 니온 오바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 끼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오바르크 실 끼는 방법은 힘들어요. 초보자들은 힘들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 끼우는 방법이 그려져 있어요. 미싱하고 거의 같은 원리로 실을 끼우면 돼요. 그리고 실이 하나라도 잘못 들어가면은 실 조시가 안 나오고 실이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보시고 실 끼우는 방법들을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오바르크는 3개 사용하고 니온 오바는 4개를 사용한다. 오바르크 실 끼우는 방법, 쉽게 끼우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오바르크 실을 따고 자기가 원하는 실을 여기서 묶어줍니다. 두 번째 것도 이건 실 3개만 사용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늘을 그때그때 다 하나하나 시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못 끼워지면은 실 조시도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빼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첫 번째 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따내고 그 다음 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어줘요. 이어주고 여기 놀이발 들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이걸 들고 이거를 뺍니다. 빼고 나서 첫 번째 실을 커팅을 해요. 바늘에 찡겨져 있는 커팅을 하고 이 실을 잡아 다녀요. 그리고 핀셋으로 하는데 장력 조리개를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여기가 틈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실이 자동으로 빠져나와요. 잡아 당기면 쉽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오른쪽 바늘에 구멍을 찡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실이 있죠. 이것들은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하나씩 잡아 당겨도 돼요. 그리고 이 조리개를, 장력 조리개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은 실이 쉽게 빠져나와요. 두 번째 실, 두 번째 밑실. 이렇게 실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대로 치면은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다시 노래발을 들어서 끝까지 집어넣어서 끼워주면 실을 교체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방법으로 다른 색깔 실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실을 어떻게 끼워서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확인하면은 오바르크 실은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한 두세 번만 연습하면은 오바르크 실은 그대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오바르크하고 봉제 그리고 노루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옷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최종적으로 옷 시접 처리하는 방법, 옷 시접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고급스럽게 봉제가 나오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